지속 가능한 발전은 목표 중 하나야. 포스트 모던 사회의. 일단은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래요. 그리고 중심 요소.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심 요소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의 중심 요소는 지속 가능한 웰빙이야. 지속 가능한 행복이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행복.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목표인데, 큰 도전은 뭐냐? 확신시키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계속 얼루 가라고, 더 지속 가능한 소비 행동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이 글의 대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을 보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한데 바람직함, 심지어 필요성을 표현한대요. 더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종종 안 놔. 돈을 어디다가, 걔네 입이 있는 데에다가. 이거 뭔 소리겠습니까? 입만 살았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해. 그래서 얘네들도 바람직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행에 못 옮긴대.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대전제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뭔가 그걸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속 가능한 미래는 도달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걸 줄임으로써 도달되는 게 아니고 급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비자 행동을.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소비자의 그 소비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대전제. 이거는 안 바뀌어. 다만 뭔가 실현에서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지만 어렵대. 바꾸는 게. 일상의 습관이나 소비자의 인식 같은 거 바꾸는 게 어렵대. 때때로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을 바꾸고 이러는 게 어렵대. 즉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없지만 환경에 좋은 제품이래요. 이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게 지속 가능한 소비, 이 대전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라는 건, 매력은 없지만 환경에는 좋은 제품은 이 글에서 긍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걸 써야 되는데 잘 안 쓰게 된대.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비자들은 원한대 매력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자, 매력적이고 편리한 제품은 그러면 이 글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진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반대되는 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반대되는 애를 원한다, 매력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원한다는 건 이 글에서 부정평가가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부정평가가 됩니까? 대전제에 대한 긍정을 기본으로 놓고 그것의 현실에서의 실천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니까 같은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높은 소비 수준, 에너지와 물질의 높은 소비 수준을 가치를 높게 평가한대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야? 가치를 만약에 높은 소비 수준이라는 거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은 이거는 대전제를 긍정한 다음에 현실의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대전제 자체에 대한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 이 대전제에 대한 공감은, 동의는 이루어졌다고 하고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면 틀리죠. 거기다가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부분 걔네들은 뭐가 어렵다는 걸 아냐?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걸 안대. 습관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는 여기선 또 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습관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현의 어려움인 거잖아요.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대로 쭉 가져야 된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대전제를 어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높은 소비 수준을 밸류잉한다? 높이 평가한다? 이게 아니라 높은 소비 수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한다. 정당화한다. 뭐 그거의 존재를 무시한다. 망각한다. 이런 게 나와야죠. 높은 소비 수준에 안 좋은 걸 인정하지만 그거를 현실에서 고치는 걸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와야지 이거 자체를 높이 평가하면은 대전제를 위반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인 거죠. 뭐 딴 걸로 바꿔야죠. 그리고 과거의 행동이 영향을 끼친대요. 미래의 행동에. 예를 들어 연구, 동기부여하는 결정인자의 연구, 전기자동차를 택하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결정 요소에 대한 연구가 뭘 보여줬냐? 습관의 강력함을 보여줬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의 습관. 그리고 그것이 뭐를 줄여요? 의지를 줄인대. 그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려는 의지를 줄인대. 그럼 이제 정답이 4번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읽어보면 4번도 괜찮은 것 같거든? 왜냐면 이게 어쨌든 나쁜 거에 대한 이 글에서 긍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리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매력적이고 편리한 제품만 원한다. 그리고 생활 수준을 소비 수준을 좀 바꿔야 되는데 높은 소비 수준을 그 가치를 막 되게 평가한다. 그리고 대부분 변화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여긴다. 이래 놓으면은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그럴듯하거든. 말이 되는 것 같거든. 하지만 이 글의 논리적 전개를 따져봤을 때는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대전제 자체가 아니라 그 대전제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교재 만든 분들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해설을 제가 한번 잘라왔거든요. 볼게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행동, 즉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의 발언은 하지만 기존의 습관을 유지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행동은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더 높은 에너지 및 물질 소비 수준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자, 이게 적절한 해설로 기능을 하나요? 이거 그냥 읽은 거 그냥 해석한 다음에 그냥 4번이 안 맞다. 4번은 뭐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자연스럽다. 라고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설일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딱히 논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거나 최소한 혹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간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그나마 논리적인 문제 해설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죠. 이거는 학생들이 이걸로 이 해설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경우에 따라서 좀 상위권이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 해설 보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건 이미 정답이 나와버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잖아.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4번이 그냥 느낌이 이상해, 읽으니까 이상해가 아니라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연습 안 하고 그냥 문제 양만 많이 푼다고 해서, 물론 양이 적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양만 많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거나 능력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지금 5가 아직 안 했는데 먼저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